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을 이용해서 어, 차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차트는 예, 무용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아니다. 차트는 유용하다.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주장을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무용하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용하다고 말하시는 분의 그 의도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용하다고 말하는 분들의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이런 것을 이제 들었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잘만 사용하면 됩니다. 예,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뭐든지 그냥 가져다가 잘만 이용하면 되겠죠. 먼저 이 차트가 무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좀 패턴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패턴의 이해를 하려면 차트가 무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러니까 차트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기보다도 뭐랄까요? 이 동전 던지기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동전을 던졌는데 99번을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만 나왔어요. 그러면 저 동전은 앞면이 잘 나오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니까 100번째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의 그 어떤 논리 구조나 성격에 따라서 99번이나 앞면이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 확률이 50%인데 99번이나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100번째는 이번엔 뒷면이 나올 거다 하면서 이제 배팅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99번 계속 나왔으니까 100번째도 음 저기 앞면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앞면에 배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담이지만 극소수로 앞면도 뒷면도 아니고 예, 설 것이다 던졌는데 안 넘어지고 서 있다. 여기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농담이고요. 어,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이제 패턴이라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경마하고도 비슷한데요. 어떤 말이 예, 어떤 말이 뭐 계속해서 이제 우승하는 말이 있다. 그 말에 이제 배팅을 한다. 그러면 그랬는데 또 우승했다. 음. 그뭐 4회 연속 우승한 말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 말들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4회 연속 우승한 말에 배팅을 합니다. 예. 이건 배팅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말이 5회 연속 우승을 해도 배당금은 적어요. 예. 이것도 이제 패턴의 이해에 해당됩니다. 패턴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주식을 보면은 오른 주가는 떨어지고요. 떨어진 주가는 오릅니다. 예. 이런 패턴을 한 거의 90% 이상 확률로 보입니다. 네. 90% 이상의 확률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 오른 주가는 내리고 내렸던 주가는 또 오른다. 이런 패턴은 보인다. 거의 99%라고 해도 맞아요. 음. 그런데 수천 개의 종목이 수십 년 동안
이런 그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이 그러면 올랐으니까 내리겠지 하고 여기다 숏을 칩니다. 혹은 이제 내린 종목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르겠지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내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던 이 주가가 내가 매수를 하면 이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99번째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100번째 배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앞면만 나오던 동전이 이상하게 내가 매수를 하면 그때 뒷면이 나와버립니다. 좀 앞서서 배팅을 했으면 돈을 벌었겠죠?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당하신 분들은 차트는 무용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차트를 많이 참고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가 무용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은 사람들은 뭐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뭐 속고 있다고? 내가 최면에 걸려 있는데 스스로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혹시 꿈일지도 모른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내가 뭔가에 속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예.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그 생각대로 해야지만 좀 사람들은 좀 그 편하죠. 예. 내가 똑똑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트 무용론을 피신 분들은 뭐냐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잘못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차트 보고 계속 매매하겠죠. 예.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뭐 차트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 별로 그 효과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뭐 정말 인간적으로 어떤 분이 차트 보고 매매해갖고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100억을 벌었다. 그럼 그분이 어 뭐라고 말할까요? 네. 그리고 반대로 한 10억을 갖고 있던 분이 차트 보고 매매하다가 그 10억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 뭐라고 할까요? 예. 차트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주식으로 유명하신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의 내용을 들을 때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공통적으로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량주로 장기 투자로 돈을 많이 벌게 된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이 맞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그분은 뭐 현재 뭐 유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만 이 성공한 케이스 이게 이제 다단계 뭐야 마케팅의 그 기본적인 마케팅인데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쓰고 성공한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초단타로 얼마를 벌었다. 뭐
나는 이렇게 뭐 가치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이 결과주의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한번 딱 책을 보거나 유튜브 주식 영상을 딱 보셔보세요. 그러면 다 답이 나옵니다. 아, 결국에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저 방식을 써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물론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다가 이분들이 그 실패를 거듭하시면서 차트는 무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패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예를 들면 뭐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리바운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리바운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정을 보인다. 음. 정말 뭐 흔하디 흔한 케이스고 이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기 시작한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 대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이 어려울 게 없죠. 당연히 어 많은 케이스에서 이제 급락 후 반등 시 이렇게 그거에 따른 조정이 들어옵니다. 반등에 따른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런 패턴이 많아요 하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했으니까 그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숏을 쳐야겠다.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숏을 쳤는데 예. 여기서 이제 반등에 따른 하락이 있겠지 하고 숏을 쳤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숏 치는 타이밍이 좀 너무 빨랐나? 여기 가다 숏을 쳤어야 됐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제 그 배우시고 그것을 실전에 딱 적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면 조정을 보이던 종목이 하필이면 내가 숏을 치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말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러한 것이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80%의 확률을 보이는 패턴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숏을 쳤을 경우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20% 혹은 뭐 10% 정도 나오는데 내가 하필이면 거기에 걸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 매매를 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그동안 많은 패턴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손절을 치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과 달리 갔을 때 쓰는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매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끌어올리고 대신에 수익은 낮추는 거예요. 수익을 높이면 확률은 떨어져요. 확률을 높이고 수익은 낮춘다. 우리가 돈을 잃는 이유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 적어도 돼요. 적게 계속 벌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은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패턴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상승 후 하락했으면 여기서 사면은 반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그렇게 내내 그렇게 나오다가 반대로 그렇게 안 나온 경우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증 평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야 이거는 결국엔 올라가게 될 거야 하면서 그냥 억지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거와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그 포기한다. 예. 내가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포기한다. 어, 그런 어떤 철저한 매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패턴을 계속해서 이제 10번을 매매하면 물론 10번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 결국에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확률이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설문 조사하는 거. 예, 군집이라고 하죠. 모집군. 예. 자, 10명 모아놓고 예, 뭐 보수냐 진보냐 물어보면 이제 정확치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10만 명을 모아놓고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보수 지지층은 몇 프로고 진보 지지층은 몇 프로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어떤 동네 가서 한 5명 모아놓고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매매 횟수가 한 뭐 두세 번, 뭐 한 10번 정도 매매하면서 이 패턴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 패턴에 대한 매매를 한 뭐 50번, 100번 이렇게 해보면은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고유의 확률 퍼센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것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내가 이 패턴을 베이스로 한 매매를 할 땐 이러하게 해야겠구나. 예. 왜냐하면 이 패턴 매매를 적용한 초창기 때 그 실패의 케이스가 몰려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패턴은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패턴 매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연습과 또 많은 횟수를 통한 어떤 매매와 그런 어떤 데이터가 딱 좀 이렇게 쌓여야겠죠. 음. 그래서 이제 점증적으로 이제 매매 금액도 조금씩 늘리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데이터를 많은 매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이 패턴은 참 확률도 높고 좋은 패턴 같은데 내가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하려면 많은 매매를 통해서 그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딱 이제 수집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거는 내가 배팅 해볼 만하다 하면 이제 그 막 돈을 이제 천천히 그리고 패턴 매매도 그냥 뭐 몰빵 혹은 뭐 분할 매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예, 그 패턴이라는 것을 자신이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차트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 차트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못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주식 세계에서는 절대라는 건 없고 대체적으로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매매 준비를 잘해서 매매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저봐요. 사람들이 다 차트 보고 매매하다가 실패하죠. 그러니까 차트는 나쁜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한다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예. 그래서 차트 매매라는 것은 예, 사실 뭐 주식 투자도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니까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는 나쁜 거고 주식 투자는 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고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논할 때는 이 주와 종이 바뀌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가치 투자도 좋은 그 매매의 수단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초보잖아요. 개미들은. 어, 그래서 초보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차트 투자로 가는 경우와 그다음에 가치 투자 쪽으로 가는 경우,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가치 투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치 투자는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횟수가 적어지죠. 그리고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잘 될 수 있는 케이스가 확률이 높죠. 예. 하지만 이 가치 투자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 전원주 씨 방송에 나온 경우 보면은 그 설명 잘 해주시고 계신데 매수하고 한 50% 정도 하락한 채로 뭐 5년이고 6년이고 자기는 끝까지 절대로 안 판다. 끝까지 버틴다. 근데 그런 것을 또 해낼 수 있는 분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무조건 개인들이 하기 쉽다라고 말하기에 좀 애매합니다. 음. 가치 투자나 차트 투자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차트가 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트 막 선 긋고 하면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차트를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주식의 비법 무슨 비법 패턴 막 이런 것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좀 가는 경향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주식 시장 또 주식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